유 원장, 너 왜 이걸 가지고 있어? 민수가 서류를 낚아채며 고함을 쳤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뭘 숨기고 있었구나. 시누이들의 독설이 쏟아졌다.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28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지수의 절규가 거실을 진동시켰다. 가족, 웃기지 마. 넌 그냥 며느리야. 며느리가 무슨 감정, 무슨 의견이야. 영숙의 잔인한 말이 지수를 짓밟았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여운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지수는 택배 박스들을 정성스럽게 접어묻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지만 손놀림은 익숙하고 빠릅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 안에는 오래된 새마을 금고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린 그 통장에는 생활비가 적혀 있죠. 지수에게는 이런 새벽 시간이 유일한 자유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28년 전 27살의 지수가 이 동네로 시집 올 때만 해도 모든 게 새롭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정했고 시어머니 말자는 며느리를 반겨주었고 시누이들도 나름 친근하게 대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의 자리는 점점 정해졌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 시댁 행사를 준비하는 며느리,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며느리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차리는 지수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국그릇을 꺼내고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풍경도 매일 똑같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유모차를 밀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 운동복을 입고 나오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 민수가 식탁에 앉자마자 첫 마디가 나옵니다. 국 좀 싱겁다. 우리 집은 원래 간 3개 먹는 거 아직도 몰라? 지수는 대답 대신 소금을 건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대화죠. 민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족스럽다는 표현도 없이 그냥 먹을 뿐입니다. 지수는 민수 옆에 앉아 자신의 아침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알을 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언제부터 아침 대화가 이렇게 건조해졌을까요?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민수는 일어서면서 간단히 말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지수는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하지만 민수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었던 신혼시절 꿈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화분을 가꿀 수 있는 작은 정원,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 아파트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시누이 영숙의 전화입니다. 벌써 9시가 넘었나 싶어 시계를 보니 겨우 7시 반입니다. 영숙은 언제나 이른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지수의 하루 계획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올케, 올해 추석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요, 형님.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올해도 저는 지수가 붙여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서 말이야. 지수는 한숨을 삼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듣는 말입니다. 전 부치기, 음식 준비, 상차림, 뒷정리까지 모든 게 지수의 몫이죠. 시누이들은 손님처럼 와서 먹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그들의 자녀들은 뛰어다니며 놀고
정작 음식을 준비하는 건 지수 혼자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미정이도 같은 얘기하던데 이번엔 한우 갈비찜도 해줘. 작년에 닭찜만 해서 좀 아쉬웠거든. 한우 갈비찜까지요? 그럼 비용이. 아, 비용? 우리 집안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지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나는 이 집 식모가 아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봅니다. 그런데 왜 매년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요? 왜 항상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까요? 시누이들은 한 번도 힘들지 않느냐, 도와줄까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자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가족이 모여들었지만 이제는 모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와 상속 문제 말이죠. 지수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연결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특히 제사 준비는 온전히 지수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며 지수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병원을 오가던 날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간병했던 밤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건넨 따뜻한 말들까지. 다른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했지만 지수는 매일 곁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지수야, 내 덕에 이 집이 돌아간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때는 단순한 격려의 말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어 청소를 하던 중 지수는 잠시 멈춰섭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부터 최근 명절 사진까지 시간순으로 걸려 있는데 지수는 언제나 맨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어딘가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자리 말이죠. 사진 속 지수의 표정도 시간이 갈수록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수는 냉장고를 엽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밑반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드렸던 나물무침, 젓갈, 김치까지. 이제 이 반찬들을 먹을 사람은 민수뿐입니다. 지수는 문득 허전함을 느낍니다.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엔 시누이 미정의 메시지입니다. 올케, 추석 때 손님이 좀 많이 올 것 같아. 전 개수 좀 늘려줘. 그리고 식혜도 만들어줘. 지수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쉽니다. 요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도움의 손길은 전혀 없습니다. 지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의견은 언제쯤 중요해질까? 추석 사흘 전 지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는 무겁고 어깨에 맨 가방도 묵직했습니다. 갈비 3근, 전 부칠 재료들, 나물 준비용 채소들까지. 벌써부터 명절 준비가 시작된 것이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사상 올케가 총괄해야겠다. 며느리가 집안 체면 세워야지. 미정이 바로 이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사 비용 영수증? 그런 건 우리 집안은 안 따져.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사 비용까지 모두 지수가 감당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갈비값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데 여기에 다른 재료비와 준비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말이죠.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시댁 채팅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 준비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형님들이 비용 분담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민수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적당히 맞춰. 우리 누나들 예민하잖아. 괜히 비용 얘기해서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마. 하지만 저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아, 그 정도 비용 가지고 그래. 누나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해.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누나들의 기분이 아내의 부담보다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지수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더 버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말자의 유품 정리를 위해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봉투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걸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해야 할까요? 봉투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왜 이 유언장이 다른 곳도 아닌 시어머니 개인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을까요? 마치 지수가 유품 정리를 하면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생전에 지수에게만 이 서랍의 위치를 알려주었거든요. 지수야, 내 서랍에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잘 챙겨줘. 당시에는 단순히 귀중품이나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런 중요한 문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고 있어? 정리 다 됐어? 지수는 서둘러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일단 혼자서 차근차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민수에게 말하면 분명히 시누이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질 테고 그러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지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유언장을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봉투를 앞에 두고 보니 쉽게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열어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의 개인 전화였습니다. 올케, 제사 음식 목록 정했어? 올해는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어. 엄마 첫 제사니까. 네, 형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제사 지내고 나서 상속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 텐데 말이야. 지수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유언장이 들어있는 곳이었죠. 상속이요? 응, 집 문제도 그렇고 엄마 명의로 된 게 좀 있잖아. 그런 건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지. 영숙의 말에서 지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시누이들이 벌써 상속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언장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다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제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 이 유언장에 예상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결국 봉투를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그리고 지수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말이죠. 점심을 먹으면서도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언장의 내용이 궁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유언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명절 당일 아침, 지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한 재료들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가방 안에는 여전히 그 유언장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결국 열어보지 못했거든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벽걸이 달력과 꽃무늬 장판, 유리 장식장 속 백자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집의 모습이었죠. 지수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해 앞치마를 두르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영숙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죠. 영숙은 부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지수를 불렀습니다. 옳게 전 몇 개나 붙였어? 아직 20개 정도요, 형님. 영숙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그게 뭐야? 전 50장은 기본인 거 알지? 갈비찜도 더해. 오늘 손님 많이 와. 지수는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50장이요? 그럼 재료를 더 사와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하거든. 미정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상차림 엉망이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옳게 제대로 해. 지수는 이미 2시간째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시누이들은 지수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적부터 했습니다. 지수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사 준비는 온전히 지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사 비용은 각자 분담하고 일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부엌에서 나온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영숙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뭘 따져? 언니, 저도 이 집 가족이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 가족이면 가족답게 해야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8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도 제 형편이 있어요. 매번 혼자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건.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런 식으로 했니? 지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결국 모든 일은 지수가 했었거든요. 다만 시어머니는 지수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했었죠.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수고를 알아주셨어요. 수고? 그게 수고야? 며느리 도리하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누나들 말 들어. 괜히 이런 날에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마.
지수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모욕 섞인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지수의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지수를 사람이 아닌 직책으로 불렀을까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도 지수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지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 유언장 봉투 말이죠. 어쩌면 그 안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지수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이는 동안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으로 와서 맛을 보고는 이런저런 지적만 했을 뿐이죠. 간이 좀 세네. 어머니 입맛은 싱거운 걸 좋아하셨는데 갈비찜 색깔이 이상해.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지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만들 시간도 없고 뭘 해도 불만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제사상을 차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영숙이 상 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상차림이 이상하네. 다시 해. 뭐가 이상한가요? 과일 위치도 그렇고 나물 순서도 틀렸어. 우리 어머니는 정확한 걸 좋아하셨다고. 지수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은 지수였는데 시누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보다 어머님 기호를 더 잘 아시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방 안에 유언장이 주는 묘한 용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가 3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어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녔고 간병도 제가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 집에서 제가 모셨잖아요. 그런데 상차림을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 건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미정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만해. 오늘 평소답지 않게 왜 이래?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사상은커녕 부엌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기름이 튀고 전화가 계속 울리고 시누이들의 성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음식 준비는 끝나지 않았고 지수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국물을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이게 뭐야? 다시 해. 지수는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2번이나 간을 맞췄는데 또 다시 하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미 끓고 있는데. 그럼 새로 하면 되잖아. 아직 시간도 있고. 영숙도 부엌으로 들어와 갈비찜 뚜껑을 열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별로네. 명절에 우리 집 망신당하게 할 생각이야?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지적만 할 뿐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형님들도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영숙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다니? 누가? 이게 내 일이야. 우리가 왜 도와줘? 민수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누나들 말 좀 들어.
지수는 민수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본가 단독주택 마이너스 소유자 김말자.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며 지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예금 계좌도 여러 개 있었고 임대 수익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그 유언장 봉투를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유언장을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흰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한 번을 더 맞춰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만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숙의 말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옳게 사람 몰리기 전에 얼른 상부터 차려. 지수는 무거운 그릇들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시누이들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과일이 왜 이렇게 적어? 없어 보이잖아. 좀 더 사와야겠네. 나물 색깔이 별로야.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지수는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릇을 치우고 차를 끓여서 나르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앉아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지수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지만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족한 점들만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이 좀 짜네. 갈비찜이 좀 딱딱해. 지수는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정작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겨우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영숙이 나가면서 한마디 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지수는 혼자 남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해내고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내일은 좀 쉬어. 하지만 지수는 민수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위로의 말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보, 저도 이 집 가족 맞나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항상 혼자예요. 누나들도 나름대로 바빠서 그런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누나들 편이었고 지수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이 상속 얘기를 한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들끼리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새벽 2시쯤 지수는 결국 일어나서 가방에서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채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봉투를 손에 들고도 쉽게 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열어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지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참아온 것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지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들지 못한 채로 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지금 우리 다 모여서 어머니 상속 문제 좀 정리하자.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잠들지 못한 채 내린 결심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지수에게 통보하는 것 같았죠. 지금 바로요? 응, 미정이도 와 있어. 빨리 와. 전화를 끊은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유언장을 확인한 후로 마음이 정해졌거든요. 지수는 가방에 유언장 봉투를 넣고 시댁 본가로 향했습니다. 시댁 거실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 미정, 민수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를 앞둔 것처럼 말이에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우리 어머니 재산 정리 문제로 모인 거야. 지수는 소파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계좌들이 있잖아. 이런 건 당연히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지.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지수는 가방 속 유언장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상속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가방에서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서류 봉투를 낚아채더니 소리쳤습니다. 유언장? 당신이 왜 이걸 가지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과 미정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마치 지수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역시 며느리 주제에 우리 유산을 노린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지수를 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적대적인 톤이었습니다. 미정도 지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유언장부터 찾았구나. 정말 더럽다. 지수는 급하게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유품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말도 안 돼. 그런 중요한 걸 우연히 찾는다고?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해명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죠. 민수는 목을 세우며 지수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집은 우리 형제가 지킬 거야. 내가 나서지 마. 지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공증 서류예요.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뜻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은 지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입견이 생겨버린 상태였거든요. 영숙이 탁자를 치며 고함을 쳤습니다. 펼치기만 해봐.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 끝이다. 거실은 순식간에 증오와 오해로 달아올랐습니다. 지수는 평생의 수모가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욕심쟁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간병도 제가 했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돌본 것도,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한 것도 모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간병,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며느리 도리한 거지. 미정의 말에 지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돌본 것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정성껏 간병한 것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지수가 쏟은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평가절하되는 순간이었죠. 영숙이 유언장 봉투를 빼앗으려 하자 지수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법적으로 보호받는 문서예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법 얘기하는 거야?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법을 들먹이며 대든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수가 지수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놔. 이 집안일에 내가 끼어들 자격 없어. 지수는 손목이 아팠지만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유언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한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28회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가족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넌 그냥 며느리야. 영숙의 말이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가 이 집안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어요. 마지막에도 고마워하셨고요. 지수는 시어머니와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딸, 내가 딸이라고? 진짜 어이없네.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더욱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다시 한번 지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내놔. 어차피 내 것 아니야.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아직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지수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지수가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역시 미리 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거구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영숙이 지수에게 다가오더니 어깨를 밀쳤습니다. 지수가 휘청거리자 민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누나한테 대드는 거야?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이 상황, 자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남편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 의견도 있고 제 감정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감정? 의견? 며느리가 무슨 감정, 무슨 의견이야. 미정의 말에 지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수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죠. 제발, 저도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수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거 내놓지 않으면 정말 관계 끝이야. 이 집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유 원장을 포기하고 지금까지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이 가족과 맞설 것인지 말이죠. 지수는 유 원장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죠. 어머님의 뜻을 존중해야죠.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기억해도 오늘 내가 선택한 거야. 영숙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수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영숙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진 후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지 않고 말로 먼저 꺼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생전에 저에게 몰래 생활비를 주셨죠. 갑작스러운 지수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영숙이 즉시 부인했지만 지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내 덕에 이 집 돌아간다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모실 때 요양보호사 자격도 제가 땄습니다. 간병 기록은 제 핸드폰에 있어요.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간병 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한 시어머니의 상태, 투약 시간, 식사량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기록했어?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받을 때 배운 거예요. 환자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의사 선생님께도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거든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지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봤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며느리 도리로 간병한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영숙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유 원장을 내가 쥔 이유가 된다고?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마지막 3년을 함께했어요. 밤낮으로 곁에서 돌봤죠. 형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하셨잖아요. 미정이 발끈했습니다. 우리도 바빴어. 직장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어머님 곁을 지켰죠. 지수는 낮고 단단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몫을 지킬 겁니다. 그 말에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평소 당신답지 않아. 지수는 남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다운 게 뭔데요?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수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만으론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 원장은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된 문서예요. 지금 무턱대고 찍거나 빼앗으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모두가 법대로 보시죠. 지수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형사 문제? 그게 무슨? 영숙이 말을 시작했지만 지수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을 억지로 빼앗거나 훼손하면 문서위조, 강요 등의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지수는 어젯밤 잠들지 못하고 법적 정보를 검색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막막했지만 최소한의 자기 보호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왜 저에게 유언장을 남기셨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미정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어. 나이 드시면서. 아니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제가 매일 곁에 있었으니까 가장 잘 알죠. 병원에서도 인지 능력에 문제 없다고 했고요. 지수는 가방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지 능력 검사 결과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모든 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보는지, 누가 형식적으로만 관심을 보이는지도 다 아셨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말이 가족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도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숙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는 다르잖아. 우리는 친자식이고 넌 며느리죠. 알고 있어요. 지수가 영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에게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나 봐요. 적어도 마지막 3년 동안은요. 지수는 시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새 간병하며 나눈 조용한 대화들, 시어머니가 고마워하며 흘린 눈물들까지. 어머님께서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편안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지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시어머니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유언장 얘기였던 거야? 아마도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지수는 봉투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생각해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상의해서. 가족이요? 지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28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셨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지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굽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인정해주신 제 가치를 스스로 지키겠어요. 지수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길 바라요. 지수가 현관으로 향하자 민수가 불렀습니다.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5시 시댁 근처 법무사 사무실 앞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수는 일찍 도착해서 법무사와 미리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영숙과 미정은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고 민수는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책상과 서류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무적인 공간이었죠. 가족들은 각자 의자에 앉았지만 아무도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오셨군요. 그럼 고 김말자님의 공증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법무사에게 건넸습니다. 법무사는 봉투를 확인한 후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피상 속인 김말자님의 최종 유언입니다. 법무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가 단독주택과 예금, 임대 수익 계좌 전부를 며느리 박지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영숙과 미정의 얼굴이 허물어지듯 무너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단서조항 간병과 살림의 수고를 기려 이같이 결정한다. 내 아들과 딸들은 원망하지 말 것.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유언장에는 상속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항이 더 있습니다. 3년간의 간병 기록과 의료진 증언을 바탕으로 하며 본인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함을 증명한다.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떡해? 영숙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우리 체면은? 법무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녹취와 영상 증언도 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녹화하신 것입니다. 법무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나는 김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5일이고 내 정신은 온전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내 재산을 며느리 지수에게 물려주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지수는 3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밤낮 없이 병원을 다니며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따서 전문적으로 간병해 주었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죠. 하지만 지수는 매일 곁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영숙이와 미정이는 지수에게 집안일만 떠맡기고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지수 혼자 모든 준비를 하게 했죠.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지수에게 물려줍니다. 지수야, 고마웠다. 내 덕분에 편안했단다.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증거가 충분해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시댁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는 나올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누이 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너무 밀어붙였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옳게 하니, 지수야. 미안해. 평생 처음으로 영숙이 지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복수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다만 선을 넘으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수는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내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은 한 번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지켜보겠어요. 지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정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가 달라질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수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본가 단독주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집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수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 낡은 배관도 새로 깔았으며 지붕도 다시 덮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소중히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그 집에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젊은 신혼부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 수익은 꽤 괜찮았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와 예금 이자만으로도 지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지수는 임대 수익의 일부를 특별한 곳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말자 장학금을 만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요양보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죠. 매년 2명씩 선발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수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하얀 난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정성껏 키우고 있는 그 난은 새잎을 틔우며 생기 있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또한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2대를 기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경로당 어르신들은 지수의 마음을 고마워하셨습니다. 말자씨 며느리가 참 효자구먼. 그런 며느리를 둔 말자씨가 복이 많았지.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지수는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했어. 많이. 지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수는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상담도 다니고 집안일 분담부터 시작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나누어 하기 시작했고 지수의 의견을 묻고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수는 민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화가 진짜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영숙과 미정에게서 손편지가 왔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손글씨 편지였죠. 지수는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지수에게 그동안 체면을 핑계로 사람을 잃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편지 끝에는 영숙과 미정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접어서 유언장 봉투 옆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편지들도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았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은 지난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이번 추석 준비는 우리가 할게. 올케는 손님으로 참석만 해줘. 영숙의 말에 지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그동안 올케 혼자서 너무 고생했어. 실제로 그날 추석상은 영숙과 미정이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정말로 손님처럼 앉아서 차만 마셨습니다. 음식 맛은 예전만 못했지만 지수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하자 미정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 집안을 다시 세울 수도 있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님. 박지수 씨, 상속 정산과 임대 배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시누이분들 앞으로도 분명하게 통지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감정 대신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요? 더 당당해 보여. 그리고 더 아름다워 보여. 지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다만 이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지수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난 화분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장학금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지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견디기 어려운 며느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지수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은 단순한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 말이죠. 시어머니의 사랑과 격려를 가슴에 품고 지수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들 사연이었습니다.